네, 안녕하세요.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루디 고베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쉽게도 컨퍼런스 결승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루디 고베어가 이번 정규 시즌 때 아주 훌륭한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올해 수비 수상 4번 수상을 했고, 또 팀도 결승 문턱까지 갔습니다만 결국 아쉽게도 컨퍼런스 결승에서 댈러스에게 5게임 만에 떨어졌습니다.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는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경기를 이제 결장했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이 일었었죠. 그래서 그 내용과 또 루디 고베어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다면 어떤 팀으로 갈 수 있는지 또 한 매체에서 집중 조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가 루디 고베어에 관한 3가지 트레이드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의 이야기는 루디 고베어가 아이의 출산 때문에 플레이오프 경기를 결장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들었는데 루디 고베어의 반응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루디 고베어의 자녀 출산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 결장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 아레나스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 고베어는 아이의 출산 때문에 한 경기를 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놓고 길버트 아레나스가 비난을 했었죠. 네가 가봤자 아이는 자고 있을 거고 네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이거 플레이오프 결장을 하는 게 말이 돼? 너 이런 거 지금 결정하라고 41밀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루디 고베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 출산은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경기를 좋아하고 농구 게임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지만 아이 출산은 나는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생각을 한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정의는 다르다. 결국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거다 라고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루디 고베어가 안티가 많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차일드후드, 약간 어린아이 같은 행동도 많이 하고, 올스타 뽑히지 않았을 때는 눈물 흘려서 또 드래먼드 그린이 그거 가지고 이거 달라고 조롱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아이 같은 면, 약간 순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스타 안 뽑혔다고 저 키가 큰 구척 장신이 엄마랑 통화하면서 울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또 어머니가 루디 고베어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고, 루디 고베어도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 또 안드레 이거달라 같은 이 쓰레기 선수들은 또 그걸 또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루디 고베어가 본인의 화를 자초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고베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 가지고 저는 비난하는 길버트 아레나스 같은 이런 생각은 좀 동의를 못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크 콘리, 현재 루디 고베어와 팀 동료죠. 이 마이크 콘리 같은 경우에도 2020년 8월에 아이의 출산을 참석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올랜도 버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버블을 나와서 플레이오프 몇 경기 결정했었어요. 마이크 콘리도. 그것도 한 경기가 아니라 몇 경기, 2경기 이상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콘리의 결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언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꼭 미국 출신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 욕을 해요. 길버트 아레나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니콜라 요키치가 최악의 MVP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저런 장면들을 놓고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은 아니지만 미국 출신 NBA 선수들이 얼마나 옹졸한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분명히 유럽 선수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럽 갔을 때 다른 대륙에서 온 선수들도 그런 차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만연하다는 뜻은 아니라, 저는 유독 유럽 출신 선수들에게 잣대가 좀 엄격하고 박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버트 아레나스의 이야기는 정리하자면 이거죠. 네가 41밀 봤는데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가면은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보고 다시 와서 경기를 하던지 아예 가지 말았어야 됐다. 그거는 네가 아주 게으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한 경기를 빠졌는데 그걸 게으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루디 고베어는 어떤 식으로든 그 게임에 뒤늦게라도 참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결국에는 비행기가 못 떴는데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씨부리는 거죠. 그리고 길버트 아레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NBA 선수에 대한 꿈은 우리가 8살, 9살, 10살 때 갖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제 삶이고 우리가 그 꿈을 이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지만 우리의 꿈을 꾼 이후에 만난 거야. 그래서 NBA에 대한 꿈은 항상 먼저고 경기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 우리는 실제로 아이나 부인 같은 실제 가족들보다 팀 동료들 곁에 있잖아. 그래서 팀이 너의 실제 가족이야. 팀이 실제 가족이고 아내나 아이들 또는 여자친구나 아이들은 너한테 부차적인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레나스가. 그래서 저는 저 발언을 보고 진짜 실소를 금치 못했었는데, 그랬던 아레나스는 라커룸에 몰래 총 들고 와서 자바리스 크리텐튼이라는 동료 머리에 총 겨눴거든요. 근데 저런 인간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참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레나스도 자기 몸 관리 잘못해서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와 워싱턴을 거치면서 최고의 스타로 거듭났지만 완전 단명했거든요. 자기 관리 못해서. 그런 선수가 저렇게
루디 고베어를 또 싸잡아 비난하니까 더욱더 와닿지 않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또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진짜로 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루디 고베어가 플레이오프 도중에 아이 때문에 한 경기 빠졌다고 해서 저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가 뭐 길버트 아레나스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부수적인 이야기고, 이제 루디 고베어의 트레이드 제안에 대해서 한 매체가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베어를 영입할 수 있는 세 팀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란 얘기죠.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루디 고베어를 받는 대가로 미네소타에 내주는 선수는 제일런 듀렌, 아이제아 스튜어트, 에반 포니의 2026년 1라운드 픽, 2028년 1라운드 픽입니다. 제가 만약에 디트로이트 단장인데 이거 했잖아요. 진짜 삽으로 머리 씻깁니다. 네, 이거는 저는 물론 한 매체의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루디 고베어의 가치가 뭐 그만큼 낮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뭐 아이제아 스튜어트 오케이, 뭐 에반 포니에는 샐러리 덤프니까. 그런데 제일런 듀렌을 준다? 제일런 듀렌은 영 고베어인데 거기다가 1라운드 픽 2026년 거나 28년 거를 준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미네소타 단장도 미안해서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디트로이트는 오랫동안 침체된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위닝 마인드가 필요한 베테랑이 필요하다. 제일런 듀렌, 아이제아 스튜어트 좋은 선수지만 위닝 마인드가 없고 너무 어리다. 당장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하다면 고베어가 제격이다.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선수가 고베어 같은 수비형 빅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2025-26 시즌까지 연간 40밀 이상의 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1라운드 픽을 다 퍼줬거든요. 그런데 26년과 28년 픽을 가져올 수 있다면 뭐 현금과 어음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셈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반 포니에는 샐러리 덤프기 때문에 캡의 균형을 맞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26 시즌에 엄청난 샐러리 캡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샐러리 캡의 유동성도 지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런 듀렌은 부상만 없다면 언제든지 더블더블을 할 수 있는 영 고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로또 끄는 셈이고, 디트로이트는 이 딜 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라인이 안 맞아요. 결국 케이드 커닝햄과 제일런 듀렌 위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축을 팔면서 더 비싸고 더 나이가 많은 선수를 데려온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팀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굉장히 또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데, 일단 미네소타가 받는 선수는 제럿 알렌, 맥스 스트러스, 2025년 2라운드 픽, 2026년 2라운드 픽입니다. 이 제럿 알렌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살짝 의아한데, 제럿 알렌은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계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클리블랜드가 급하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맥스 스트러스도 뭐 염가죠. 마이애미 나와서 클리블랜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또 굉장히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 루디 고베어는 제럿 알렌과 더불어서 뭐 아주 훌륭한 수비력을 또 지닐 수가 있습니다. 뭐 여전한 리바운드 능력, 또 슛을 차단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럿 알렌과 루디 고베어는 어떻게 본다면은 또 스타일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이 딜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지니게 되죠. 루디 고베어는 2025-26년까지 연간 40밀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샐러리 캡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이 계약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는 제럿 알렌을 영입하게 되면 당장 카렌서니 타운스와 또 투빅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맥스 스트러스는 훨씬 더 계약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염가 계약, 가성비가 좋은 계약이고, 맥스 스트러스는 뭐 평균 이상의 수비수이자 또 나쁘지 않은 슈터기도 하죠. 미네소타는 3점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맥스 스트러스를 데려온다면 앤트맨과 함께 아주 훌륭한 합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앤트맨이 플레이메이킹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스트러스 같은 공을 많이 쥘 필요가 없는 이런 슈터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리고 또 2라운드 픽은 뭐 다다익선이니까 이 딜 역시도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팀은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루디 고베어를 받는 조건으로 미네소타의 앤드류 위긴스, GP2, 캐번 루니, 2027년 1라운드 픽을 주는 딜인 거죠. 골든스테이트가 그토록 표방하던 스몰볼의 시대는 서서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빅 윙들, 윙인데 키가 커, 다재다능한 선수들, 그 다음에 아싸리 미네소타나 클리블랜드처럼 투빅,
투빅인데 한 명은 뭐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면 나머지 한 명은 슛 레인지가 길거나 평균 15점 이상 뽑아낼 수 있는 수비형 선수가 아니라 수비형 선수와 공격형 선수를 섞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극단적인 스몰볼은 이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루디 고베어 영입은 드래먼드 그린과 고베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긴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평균 115.2점을 내줬습니다. 수비력이 좋지 못해서 결국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공격력은 뭐 스테픈 커리가 있는 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앤드류 위긴스가 폭망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뭐 허슬 아니면 팀플레이 시스템 위주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내 혼자 힘으로 뭐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는 별로 없었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란 게 있기 때문에 수비력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공격은 유기성이 있기 때문에 수비력만 더 보강이 된다면 공수 규정이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루디 고베어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약한 수비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루디 고베어나 드래먼드 그린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뭐 과거의 러셀 웨스브룩, 패트릭 베벌리처럼 또 서로 관계를 잘 봉합하고 또 워낙 경쟁적인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서 뭐 정말 팀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훌륭한 프론트 코트를 꾸릴 수 있다는 게 제 이 매체의 생각인 거죠. 자, 미네소타도 할만하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앤드류 위긴스는 이미 미네소타에서 뭐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적이 있고 게리 페이튼 2세 케번 누니는 또 몸값이 굉장히 싼 선수들이죠. 또 케번 누니는 다음 시즌 8밀이 부분 보장이거든요. 3밀만 전액 보장이기 때문에 사실 샐러리도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도 받아와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는 고베어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1라운드 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픽을 복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샐러리 덤프를 받아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드래프트 픽이 포함이 돼야 미네소타가 구미가 당기는 거죠. 저는 뭐 게리 페이튼 2세가 또 아주 수비력으로도 뭐 좋은 선수고 앤드류 위긴스도 공격은 폭망이지만 1번부터 한 4번까지 막을 수 있는 수비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 고베어가 떠난다고 하더라도 높이만 낮아질 뿐이고 충분히 뭐 전체적인 수비력의 질량은 보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도 미네소타에게 이 딜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2027년 1라운드 지명권으로 아주 뭐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뽑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로스터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트레이드 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얼척없던 게 디트로이트지만 반대로 클리블랜드와 워리어스의 이 트레이드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팀 모두 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데 물론 뭐 클리블랜드는 도노반 미첼과의 장기 계약이 첫 번째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클리블랜드 지금 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방법밖에 없는 골든스테이트가 만약에 이 딜을 단행한다고 해도 또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트레이드 제안이 가장 좀 구미가 당기시는지 그리고 또 워리어스 팬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내가 워리어스 팬 입장에서 이 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